네, 23년 의구 시험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이할 문제는 8번, 그 다음에 9번, 11번, 12번, 그리고 13번, 14번, 그 다음에 17번, 18번, 19번, 그리고 논술형 1번까지 이렇게 10문제를 풀이해 볼 예정이고요. 아래쪽에다가 타임스탬프 달아 놓을 테니까 저희가 필요한 문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부터 볼게요. 자, 일단 8번에서는 1번, 그러니까 기억 1라디안이 180도분의 파이라고 했는데 요거 약간 헷갈렸을 수 있는데 1라디안은 180도분의 파이가 아니고요. 파이 분의 180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호도법의 파이가 180도하고 같다. 이거 생각해 보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하고 같다. 이렇게 써줘야지 맞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야지 양변에 파이를 곱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은 잘못됐죠? 뒤집혀 있습니다. 기억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자, 요 각은 몇 사분면의 각인지 알기 위해서 여기다가 720도를 더해 볼게요. 720도를 더하면 얘는 몇 도가 되냐면 플러스 185도가 되죠. 그쵸? 그럼 185도가 몇 사분면인가 생각해 보시면 3, 4분면의 각이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잘 계산해 봐야 되는데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면 우리가 이 세타에 대해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면 2, 4분면이면요. 90도부터니까 자, 90도부터 180도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각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여기도 360도 곱하기 n 달아볼게요. 일반각이란 몇 바퀴를 돌아서 멈춘 동경인지 몰라 이런 의미로 얘를 붙여주는 거잖아요. n은 당연히 정수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3분의 세타면은 이 양변을 다 3으로 나눠줄 건데 그러면 30도 플러스 120도 곱하기 n 자, 여기는 60도 플러스 120도 곱하기 n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n 자리에다가 정수들을 몇 개 집어넣으면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럼 제일 만만한 정수 0부터 대입을 해보면 자, 30도에서부터 3분의 세타 사이 3분의 세타가 60도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1사분면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만만한 숫자 1을 넣어보면요. 얘는 150도에서부터 그리고 저기는 180도 자, 이렇게 됐으니까 요 상황이 바로 지금 2, 4분면에 3분의 세타가 존재하고 있죠. 그럼 2, 4분면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맞는 말이 돼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n자리에 2까지만 넣어보면 이 3분의 세타가 위치하는 곳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에 2까지 넣어보면 270도에서 300도까지 이렇게 돼서 이 3분의 n이라는 각은 지금 1사분면과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존재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네,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에 대한 문제인데 함수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보이는 이 로그 함수의 조상님은요. 로그 5분의 1의 2x였을 겁니다. 로그 5분의 1의 2x. 자, 요렇게 생긴 로그 함수를 먼저 y축 대칭을 한번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x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y는 로그 5분의 1의 마이너스 2x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평행이동을 시킨 것 같죠. 평행이동을 어떻게 시켰냐면 x축 방향으로는 2분의 1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시킨 것 같습니다. 자, 평행이동 시킨 양을 보려면 우리가 요거를 마이너스 2로 묶어봐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요걸 보고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옮겼다라는 추측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모양은 5분의 1에 마이너스 2 괄호 x 플러스 2분의 아니죠. x 마이너스 2분의 1 그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럼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조상님부터 그리면 자, 요거는 로그 함수인데 요 2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여기가 5분의 1이라서 로그 함수 중에 감소하는 로그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여기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이러한 로그 함수가 그려지겠습니다. 너무 안 이쁜가요? 이렇게 가는 로그 함수가 그려졌다. 자, 그런데 얘를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y축 대칭이 한번 벌어졌죠.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y축 대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얘를 y축 대칭을 시키면 뿅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것이 y축 대칭 됐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지날 거고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이니까 자, 점근선의 변화가 생기겠죠. 요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옮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점근선을 2분의 1로 만들어 줄 테니까. 자, 그래서 요 지점에 이렇게 2분의 1 지점에 x는 2분의 1이라는 점근선이 위치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이제 자, 요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2분의 1만큼 가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위로 쭈루루루 올라가가지고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의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졌을 겁니다. 그럼 얘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대답을 하면 되는데 1번 정의역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사소하게 틀렸습니다. 그죠? 2분의 1보다 작은 건 맞죠? 왜냐하면 이 빨간 점근선보다 왼쪽에 그래프가 그려졌으니까. 그런데 1번은 왜 틀렸느냐? 이 등호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죠? 점근선이란 이 그래프가 닿을 수 없는 선이잖아요. 그런데 정의역에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그래프가 제 4,4분면을 지난다. 이게 뭐 한눈에 봐도 4,4분면을 지날 수가 없죠. 애초에 이 녀석도 4,4분면을 안 지났었는데 그걸 오른쪽으로 살짝 옮기고 위로 3칸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4,4분면 지날 수 없고 나는 그래도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y절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fx는 2를 만족하는 그러면은 요 시계값이 2가 되는 순간이죠. 얘는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요거를 2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로그 5분의 1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1 플러스 3이죠. 얘가 2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3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 될 거니까 이 로그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 얘랑 같으니까 5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면 역수니까 5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5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 넘어가면 x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부호가 틀렸죠? 3번 탈락. 그 다음에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요거는 이제 감소함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래프의 방향을 보시면 빨간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거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4번은 틀렸습니다. 그럼 5번이 답이죠. 역함수가 요거다 라고 했는데 우리 요거 역함수 한번 찾아볼까요? 역함수 찾는 방법은 먼저 얘를 x는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3부터 넘길게요. 그럼 요 fx는 y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3 넘기면 y-3은 로그 5분의 1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자, 여기서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또 5분의 1에 y-3제곱은 얘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5분의 1에 y-3제곱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자, 여기서 1 넘겨줘야 되겠죠? 1 넘겨줄게요. 그럼 1 넘어가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눠버릴게요.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여기 앞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나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겠죠. 그렇게 되고 얘가 사라질 겁니다. 그럼 이렇게 x에 대해 정리가 된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 x, y 자리 싹 바꿔버리는 거니까 요거 y로 바꿔버리고 요거 x로 바꿔버리면 문제에 써져 있는 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5번이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단원에서 그래프 그리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나와도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딱 봐도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라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 있던 플러스 1은 2의 1제곱이 돼서 앞으로 내려올 테니까 8t가 되겠죠. 8t 플러스 12는 0입니다. 그럼 인수분해해보면 t 값이 2 또는 6 이렇게 나올 텐데 2의 x제곱이었으니까 2의 x제곱이 2다. 또는 2의 x제곱이 6이다.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x값 두 개가 지금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알파로 잡아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근을 알파라고 생각하면 알파는 1. 자, 여기서 나오는 근을 베타라고 생각하면 베타는, 자, 양변의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해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이제 6의 알파분의 1제곱 더하기 6의 베타분의 1제곱 이걸 구할 건데, 자, 요거를 6의 알파분의 1제곱이면 요거분의 1제곱이니까 그냥 1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의 베타분의 1제곱이면, 자, 이 녀석에 역수를 넣는 거잖아요. 그쵸? 베타가 로그 2의 6이니까 베타분의 1이면 얘의 역수. 근데 여러분 로그에서 역수를 만드는 방법 간단하죠? 밑과 진수를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로그 6의 2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의 성질상 요 숫자와 요 숫자는 항상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국 6 더하기 2의 1제곱 2가 되겠죠. 답은 8이 되겠고요. 알파와 베타를 서로 바꾼다고 해도 답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답은 여전히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긴 로그 부등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보자마자 아마 이렇게 다 했겠죠. x 플러스 2하고 부등호 그대로 유지하고 2분의 1 x 마이너스 k. 자, 로그를 그러니까 지워준 거죠. 로그 삭제. 그러면 요거 정리해보면 2부터 곱하면 2x 플러스 4, 여기는 x 마이너스 2k니까 넘기면 x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로그 부등식에서는 이 식도 중요하지만 진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진수고 이 부분이 진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모두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것이 또 이 부등식의 해를 결정짓는 식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자,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x가 k 넘어가고 2k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따져봐야 되는데 k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좀 곤란해요. 그쵸?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래도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얘를 먼저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이것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해에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에서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가 4개라 그랬잖아요. 4개. 그럼 여기서부터 4개의 정수가 포함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니까 2까지 딱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 2에서 끊어줄 수 있는 부등식은 얘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 부분의 값이 딱 2가 된다면 그럼 여기서 2보다 작거나 같아요라는 요러한 범위가 나오면서 정수 4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2라고 가정했을 때 이 마지막 부등식, 우리가 아직 그리지 않은 요 부등식이 혹시 답에다가 다른 변화를 주지 않는가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2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k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그럼 k가 마이너스 3이면 이 마지막 부등식은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기 아래 마이너스 6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자, 얘까지 포함하더라도 여전히 공통 부분은 이 부분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예상대로 이 영역에 있는 정수 4개가 답이 될 테니까 k 값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전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진짜 단순한 풀이는 k 값 5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럼 k 자리에 하나씩 넣고서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겠죠.
네, 13번 문제입니다. 로그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식이 정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요 녀석을 좀 갖고 와 보면 요 녀석은 루트 x니까 요거 x의 2분의 1제곱으로 끌어내리면 얘가 2 로그 x 빼기 2분의 1 로그 x 이렇게 되죠. 그러면 2분의 3 로그 x가 됩니다. 여기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로그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 2분의 3 로그 x의 범위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2분의 3 로그 x면 로그 x의 범위에다가 그냥 2분의 3씩 곱해버리면 되니까 0부터 3까지가 될 거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0과 3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니까 결국 1과 2 이렇게 두 개가 생각이 나고요. 그럼 2분의 3 로그 x의 값이 1이거나 또는 2분의 3 로그 x의 값이 2거나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로그 x는 3분의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로그 x는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러면 x는 10의 3분의 2제곱. 자, 여기서의 x는 10의 3분의 4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값들을 곱했을 때 나온 걸 k라고 했으니까 자, 문제에서 말하는 k는 10의 3분의 6제곱이니까 10의 2제곱이 되겠네요. 그것을 다시 로그에다가 상용 로그에다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5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이제 답이 5번인데요. 혹시 4번을 체크한 사람이 있다면 요거는 이제 출제자의 낚시에 제대로 걸린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지수로 바꿔보면 2의 3분의 n-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n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결과가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요거 있죠, 요거 요 부분이 막 분수가 되거나 음수는 될 수 없군요. 분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얘가 분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n-1 요 녀석이 뭐가 돼야 되냐면 3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n-1만 3의 배수가 되어준다면 이 빨간 분수가 자연수가 될 테니까 2의 자연수 제곱이면 자연수죠. 마찬가지로 그럼 얘는 n 값이 짝수가 되면 되겠죠. 2의 배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단순하니까 얘부터 생각해보면 mn이 20 이하의 두 자연수기 때문에 n 값은 20 이하의 짝수들이 모두 될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10가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3의 배수잖아요. 3의 배수. 그러면 자, n-1의 값이 3의 배수니까 3, 6, 9, 12, 15, 18 그래가지고 6개라고 생각하면은 6 곱하기 10 해가지고 답이 60이 되잖아요. 그쵸? 하지만 좀 더 침착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n-1이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냐면 n-1의 값이 0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죠. 그쵸? 내가 m자리에다가 1을 넣는다면 1 빼기 1 해가지고 요거를 0제곱으로 만들 수 있어요. 2의 0제곱도 1이라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답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n-1의 값이 이렇게 7개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m값도 7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건 n-1의 값이고 이걸 m값으로 쓴다면 얘가 이제 1이 되겠죠. 1, 4, 7, 10, 13, 16, 19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가 찾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곱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가 세 종류가 있어요. fx는 뭐라 그랬냐면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했고요. gx는 b의 x제곱이라고 했고요. hx는 a의 x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점은 모두 다 y좌표가 2인 점이죠. 그러면 요 세 점의 x좌표들을 써보면 자, 요 함수에서 y값이 2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요런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2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a의 2가 마이너스 x와 같으니까 결국 x는 마이너스 로그 a의 2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로그 A의 2다. y좌표는 2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Q라는 점도 구해보면 여기는 로그 B의 2, 2 이렇게 될 거고요. R점은 로그 A의 2,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를 가지고 이제 PQ의 길이와 QR의 길이를 구해볼 건데 PQ의 길이는 오른쪽에 있는 Q의 X좌표, 그러니까 로그 B의 2에서 P의 X좌표인 마이너스 로그 A의 2를 빼는 거죠. 그래서 PQ를 써보면 자, PQ는요 이렇게 써집니다. 로그 B의 2 플러스 로그 A의 2 이렇게 써지고요. 그 다음에 QR을 써보면 얘는 자 여기서 그러니까 R에서 Q를 빼야 되겠죠, 그죠? R이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그럼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는 거기 때문에 로그 A의 2 빼기 로그 B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하면 QR에다가 2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를 곱한 것이 PQ하고 같다.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를 분배시킨 다음에 이제 같은 종류끼리 한쪽으로 몰아보시면 오른쪽에 로그 A의 2가 하나 있고요. 이게 마이너스 2로그 B의 2니까 넘어가면 3로그 B의 2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요 식에서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건 A와 B의 관계거든요. A와 B의 관계.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 3이라는 숫자를요.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요 B의 지수에다가 이렇게 3분의 1을 집어넣어 버릴게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 있는 두 로그가 지금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B의 3분의 1제곱이 여기 있는 A하고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의 3분의 1제곱이 A하고 같다라고 하면 더 간단하게 쓰면 결국 B가 A의 세제곱과 같다라는 A, B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준 것이 H 2분의 3이 B라고 했습니다. H면은 요 마지막 함수인데 자, 요 A의 X제곱 여기다 2분의 3 집어넣은 거니까 자, H 2분의 3이면은 A의 2분의 3제곱인데 요 놈의 값이 지금 2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A가 2의 3분의 2제곱이란 얘기죠. 그쵸? 요 식의 양변에다가 각각 3분의 2제곱, 3분의 2제곱 해보면 되니까 그럼 A가 2의 3분의 2제곱이면 방금 A의 세제곱이 B하고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세제곱, 여기다가 세제곱 씌워버리면 결국은 2의 제곱 4가 되겠죠. 이 값이 바로 B의 값이다. 그쵸? 얘가 B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B가 4인 거 알겠고 그러면 G2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G2라는 것은 B의 2제곱인데 B가 방금 4였기 때문에 4의 제곱해서 16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고요. 보기 중에서는 5번이네요. 5번이 답입니다. 네, 18번 문제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수가 매년 1.2%씩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자, 몇 퍼센트 감소한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곱하냐면 1 빼기 100분의 한 다음에 그 퍼센트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요렇게 요 값을 곱하면 그게 바로 1.2% 감소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3년에 인구가 25 곱하기 10의 6제곱 명이 있었는데 1년 지날 때마다 얘가 계속 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몇 년이 지났다고 했냐면 2023년부터 2069년이니까 46년이 지난 겁니다. 그럼 요거를 46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했더니 그때 생산 가능한 인구수는 K 곱하기 10의 4제곱이다. 이렇게 써졌네요. 이게 식이고요. 이제 얘를 어떻게 잘 계산할 거냐가 조금 문제인데 먼저 10의 4제곱은 지워버리고요. 요걸 10의 제곱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가 이쪽에 있으면 여기다 로그 씌웠을 때 계산이 힘드니까 25를 반대로 넘길게요. 그러니까 지울게요. 양변 25로 나눠주면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25가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양변의 로그를 취할 건데 이 1-100분의 1.2는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써보면 1000분의 12 그러니까 0.012 요거를 1에서 뺀 거잖아요. 그래서 1에서 얘를 빼주면 요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0.988 그쵸? 요거에 46제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10의 제곱이 있는 거고요. 아까 4개 지워졌으니까. 자, 요 상태예요. 요 상태에서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용 로그를 이렇게 취해주면 여기도 로그를 이렇게 취해주면 자, 요쪽 같은 경우는 로그 쪼개지고 요 앞에는 2가 되겠죠? 2 플러스 요거 46 내려오고 로그 0.988인데 우리가 0.988 로그 0.988의 값은 요 놈을 잘 활용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로그 안에서 나누기 10 그쵸? 로그 안에서 나누기 10이면 로그 밖에서는 빼기 1이죠. 상용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로그 안에서 나누기 10, 로그 밖에서 빼기 1. 그럼 0.99에서 빼기 1 하면은 마이너스 0.01이 됩니다. 그쵸? 그럼 이쪽은 얼마냐? 2 더하기 2 빼기 0.46이 되죠. 그러면 1.54. 자, 요게 좌변을 계산한 거고요. 그것이 로그 25분의 k와 같습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자, 로그 25분의 k의 값이 1.54 하고 같은데 자, 이 1.54의 값은 또 요 놈을 활용하면 되겠네요. 1.54란 로그 밖에서 얘한테 1을 더해 놓은 거죠. 자, 로그 밖에서 더하기 1이면 로그 안에서는 어떻게? 곱하기 10이죠. 그쵸? 결국 이 3.46에다가 곱하기 10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요 놈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분의 k의 값은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10 했으니까 34.6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계산해 볼까요? 그냥 곱해 버릴게요. 34.6 곱하기 25 해 버립시다. 그러면은 30, 23, 17, 12, 9, 6 이렇게 되니까 0, 5, 6, 8인가요? 그쵸? 그리고 소수점 하나 이렇게. 그래서 865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식 세우는 것보다 계산을 좀 잘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19번 문제입니다. 좀 복잡하죠? 우선은 A, B, C, D라는 사각형이 눈에 보이도록 연결을 좀 해놓으면 A, D, B, C 자, 요런 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이 파란 사각형은요 넓이가 60이랍니다. 넓이가 60인데 삼각형 CAD의 넓이가 48이래요. CAD면은 요렇게 세로로 잘라가지고 왼쪽 부분이거든요. 그럼 요쪽이 48이면 요쪽 넓이가 48이면 전체 넓이 60이니까 요쪽 넓이는 1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의 비율이 4대 1 비율이구나. 요것을 하나 눈치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각형, 그러니까 ADBC라는 전체 사각형이 대각선이 90도로 만나고 있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이 60이라는 넓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B라는 대각선 곱하기 CD라는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전체 넓이 60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식으로 잘 표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좌표를 표현해 볼 건데 D점 같은 경우는 X좌표가 K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D라는 점은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자리에 K를 집어넣으면 A의 K-K제곱이니까 0제곱이 돼서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점 같은 경우도 X좌표는 K로 정해져 있고요. 얘는 요 함수 위의 점이죠. 요 함수 위의 점이니까 요 X자리에다 K를 집어넣어서 그대로 써보면 2 로그 A의 K 플러스 K 자, 이렇게 써줄 거고요.
A점 같은 경우는요. Y좌표가 K입니다. 그죠? 요거 Y는 K 라인이니까 Y좌표가 K예요. 그러면 얼마, K일 텐데 이 A라는 점은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식의 Y 자리에 K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K는 2 로그 A의 X 플러스 K니까 K가 지워져 버리고 0이 돼 버립니다. 그쵸? 그럼 이쪽이 0이 되게 하려면 이 로그의 진수 X는 1이 돼야 되겠죠. 그쵸? 1. 그래서 여기는 1,K가 되겠습니다. 1,K. 자, 그 다음에 B점 남았죠? B점. B점의 경우에는 Y좌표가 K. Y좌표가 K인데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죠.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Y 자리에 K를 집어넣으면 식 이렇게 됩니다. K는 A의 X-K 제곱. 그럼 우리는 여기서 X 값 찾는 거니까 로그 취할게요. 밑이 A인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돼서 X-K. 그럼 K 넘기면 그게 A겠죠? 그게 X겠죠? K를 넘기면 그러면 로그 A의 K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점의 좌표를 다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 센터 요 점은 X도 K고 Y도 K이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는 K, 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요 조건부터 써볼게요. 4대 1 비율이라는 거. 그죠? A부터 요 센터까지의 길이와 B에서부터 센터까지의 길이가 4대 1 비율이다. 그러면은 여기도 문자를 하나 붙일까요? 여기를 뭐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P의 길이는 자, 이거는 K에서부터 X좌표끼리 가는 거니까요. 요 놈에서부터 요 놈을 뺀 거죠. K-1. 그 다음에 BP의 길이 역시 X좌표끼리 하는 거니까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를 빼는 거니까요. 로그 A의 K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네 둘의 비율이 지금 4대 1 비율이에요. 그래서 K-1 대 로그 A의 K 요것의 비율이 4대 1이 되겠고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면은 결국은 4 로그 A의 K가 K-1과 똑같다. 이런 식을 하나 써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각형 전체의 넓이를 볼 건데요. AB라는 선분, 이 선분의 길이는 요 놈의 X좌표에서 요 놈의 X좌표를 뺀 거니까요. 로그 A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1. 자, 요것이 AB라는 선분의 길이고요. 자, CD라는 선분은 이거죠, 이거는 요 놈의 Y좌표에서 아래에 있는 놈의 Y좌표를 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로그 A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놈에다가 2분의 1을 곱했을 때 6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2분의 1 안 곱하면은 1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잘 계산해 볼 건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K-1이 로그 4 로그 A의 K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호 그렇다면 요 K-1, K-1 요 자리를 그대로 4 로그 A의 K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도 4 로그 A의 K. 그러면 앞에 괄호는 로그 A의 K가 5개 더해진 거고요. 요거는 6개죠. 그러니까 결국은 5 로그 A의 K 곱하기 여기는 6개니까 6 로그 A의 K. 이게 120인 거고 그럼 둘이 곱했으니까 30 곱하기 로그 A의 K의 제곱이죠. 요것이 120입니다. 그럼 나누면 얘가 4가 될 거고 그러면 로그 A의 K가 풀마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지금 로그 A의 K는 1보다 큰 두실수 AK에 의해서 정의됐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로그 A의 K는 2가 되겠고요. 얘가 2라면 여기다가 요 부분이 지금 2인 거죠. 그죠? 요 부분이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좌변이 8이 되겠고 그러면 K의 값은 9가 되겠습니다.
그쵸? K는 9. 자, 그러면 K가 9라고 나왔으면 다시 여기다 넣어요. 다시 여기 K 자리에다가 9를 집어넣어요. 그럼 로그 A의 9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아하, A는 3이구나. 요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12. 문제 문항 번호로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논술형 1번입니다. 자, fx라는 2차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얘가 이렇게 로그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x의 범위에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이 제한된 범위에서 요 fx라는 2차 함수의 최대치수부터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로 묶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괄호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위로 블록하죠.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고 가운데 지나가는 라인이 1입니다. x는 1.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가 2부터 2분의 5까지니까 자 2부터 2분의 5까지 이런 범위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x는 2부터 x는 2분의 5까지.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을 찾는 거니까 여기가 그러면 최대값이 됩니다. 최대값. 그리고 여기가 fx의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얼마냐? 2를 넣으면 되죠. 2를 여기다가 넣어보면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2분의 5를 넣는 거죠. 2분의 5 집어넣으면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fx의 최대치수예요. fx의 최대치수. 그런데 우리가 이 로그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면 이때는 이제 요 녀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a분의 1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1보다 작은 분수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a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a분의 1이 지금 현재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a분의 1이 1보다 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때. 자,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y는 로그 a분의 1의 fx 이렇게 썼을 때 자, 이 a분의 1이 지금 1보다 큰 뭐 2나 3이나 5나 이런 숫자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fx와 이쪽에 있는 이 함수값 y는 같이 갑니다. fx가 커지면 y도 같이 커져요. 전체적으로 증가함수니까. 그렇다면 최대값은 fx가 최대가 되는 그 순간에 y도 최대를 가질 테니까 우리는 이 fx 자리에다가 fx의 최대값을 넣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x가 3일 때 y도 최대값을 가질 텐데 그 최대값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다 3 집어넣은 거니까 로그 a분의 1의 3이다. 그런데 그 값이 문제에서 말한 최대값 1이 되는 상황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결국 a는 3분의 1이다. 이런 결과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쵸? 이게 지금 1-1번에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A값 구하는 중입니다. A값 하나 찾았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로는 A분의 1이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할까? 자, 요때는 아까랑 같은 이 함수를 이렇게 썼을 때 요 밑에 있는 숫자가 1보다 작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fx와 이쪽에 있는 y가 반대로 갑니다. 내가 y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fx가 가장 작은 순간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fx 자리에다가 fx의 최소값 2분의 1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fx 자리에다가 내가 2분의 1을 넣었을 때 그때 오히려 이 y값은 최대값 1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y는 최대값을 가질 건데 집어넣어보면 로그 a분의 1에 2분의 1을 넣었을 때 그게 1인 거니까 a분의 1이 2분의 1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a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두 개의 a 값을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a가 3분의 1 또는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1-2번은
문제가 보이게. 자, 1-2번은 자, 1-1에서 구한 a의 값에 따른 함수 요건 또 다른 함수예요. 그죠? 아까 함수랑 다른 새로운 지수 함수인데 이 지수 함수의 최대값을 각각 구하고 그랬으니까 자, 이것도 케이스 나눠야 되겠네요.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3분의 1일 때. 자, a가 3분의 1일 때면은 주어진 함수가 y는 3분의 1의 fx제곱 이렇게 될 텐데 요 fx는 아까 요 fx 말하는 겁니다. 자, 얘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번에도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fx하고 y하고는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fx의 최소값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fx의 최소값이면은 아까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fx 자리에다가 내가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자, 최대값은 3분의 1에 fx 자리에 2분의 1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루트 3분의 1이고요. 얘를 유리화시키면 3분의 루트 3. 이것이 자, a가 3분의 1일 때의 요 함수의 최대값입니다. 두 번째로 a가 2일 때. 요건 좀 쉽겠네요. a가 2면 y가 2의 fx 제곱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는 fx하고 y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내가 y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면 fx의 최대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fx의 최대값은 3이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이때 최대값은 2의 3제곱이니까 8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두 종류 나오는데 요거와 요거가 답이에요.